10년 뒤를 보고 투자할 기업을 찾는다는 거, 이거 사실 점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술이 뜰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뭐랄까, 당장 눈앞의 유행 말고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 그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기업을 찾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성장이 기대되는 새 기업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회사들이 사이버 보안,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제조업, 분야는 다 다른데요. 지속 가능한 거대한 흐름이라는 뭐랄까 하나의 DNA를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그 거대한 흐름이라는 개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냥 성장 산업이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사회 구조나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가 아예 바뀌면서 좋든 싫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아, 필연적인 변화. 네. 오늘 얘기할 기업들은 바로 그 변화의 길목에서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와, 통행세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가장 먼저 통행세를 받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기업, 사이버 보안 회사 루브릭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이버 보안 분야라는 게 그 어떤 곳보다 변화가 빠르잖아요. 하루가 다르죠. 네. 해킹 기술은 매일 진화하고 그걸 막는 기술도 막 따라가기 바쁘고요. 이런 시장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회사를 꼽는다는 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바로 그 지점이 루브릭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루브릭의 CEO 비풀 신화가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이제 혁신적인 제품 하나만으로는 절대 지속적인 우위를 가질 수 없다고요. 어차피 곧 따라잡히거나 구식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는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 혁신하는 속도 그 자체를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혁신하는 속도가 경쟁력이다. 이게 조금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뭐 모든 테크 기업이 다 우리 빠르다, 혁신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루브릭의 속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 차이는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루브릭은 특정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랜섬웨어나 해킹으로 기업 데이터가 완전히 마비됐을 때 그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복구하고 정상화시키는 데이터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죠. 아하. 위협은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도 계속해서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진화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그런 사업 모델이네요. 바로 그거죠.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곧 제품의 성능인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특정 위협을 막는 벽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회복 시스템 자체를 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위협이 변할수록 이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 커지겠죠. 이런 철학이 실제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나요? 그럼요. 2025년 3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나 성장해서 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8%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보통 이렇게 빠르게 크는 기술 기업들은 대규모 적자를 보거든요. 근데 루브릭은 이미 긍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매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회사 금고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연간 반복 매출이 아직 13억 5천만 달러 수준이면 시장 전체 크기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인데 벌써부터요? 네. 정리하자면 사이버 보안이라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필요성 위에 서서 변화 적응 속도라면 독특한 혜자를 만들고 심지어 재무적으로도 건전성을 보여준 거죠. 앞으로 기업 데이터가 더 중요해질수록 루브릭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자, 사이버 보안이라는 첨단 기술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분위기를 확 바꿔서 한번 가보죠. 이름만 들으면 이게 첨단 기술주라고 싶을 수도 있는 회사. 바로 컴포트 시스템즈 USA입니다. 저도 처음엔 기계, 전기, 배관 설비 회사라고 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하하,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뭐 동네 설비 업체 같기도 하고요. 네, 이 회사가 원래 여러 지역의 중소설비 업체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꾸준히 커온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기업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인공지능, AI라는 전례 없는 태풍이 불면서 이 회사 배에 가장 강력한 돛을 달아준 셈이 된 거죠. AI와 배관 설비, 이게 언뜻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이 회사한테 그렇게까지 큰 기회가 되는 건가요? 그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서버실이랑은 차원이 다른 괴물이거든요. 괴물이요. 네. 수만 개의 고성능 GPU가 빽빽하게 들어차서 24시간 돌아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과 전력 소비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아, 도시 하나가 쓸 법한 전기를 끌어와야 하고요. 이 모든 장비를 시키려면 극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냉각수 배관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그게 컴포트 시스템즈의 전문 분야죠.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컴포트 시스템즈만의 독점적인 기회는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다른 대형 건설사나 설비 업체도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시장 같은데요. 네, 물론 경쟁은 있죠. 하지만 이런 초대형 특수 설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 기술력, 그리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아, 일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갑과 을이 바뀐 시장이다. 그렇죠. 그럼 이 회사는 가장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만 골라서 받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매출이 급증한 건 물론이고 영업이익률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와, 단순히 일감이 많아진 걸 넘어서 사업의 질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감 총액 같은 건가요? 네, 비유하자면 앞으로 몇 년치 식량이 창고에 쌓여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숫자죠.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무려 94억 달러에 달해요. 2022년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2배요? 세상에. 네. 앞으로 몇 년간은 실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와, AI 혁명의 숨은 수혜주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모두가 금 캐러 갈 때 가장 튼튼한 천바지랑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돈을 번다는 얘기처럼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재무 상태도 튼튼하고 배당금도 늘리고 있다니 안정성까지 갖춘 성장주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보안에서 시작해서 AI의 물리적인 집을 거쳐서 이제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제조업의 세계로 가보죠. 주메트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또 어떤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 있을까요? 조메트리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대격변이라는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갈등이나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산을 저 멀리 한두 국가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생산 기지를 자국이나 가까운 지역으로 옮기려는 위쇼링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죠. 그렇죠. 자국 내 소규모 제조업체랑 협력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 실력 있는 작은 공장을 일일이 찾아서 견적받고 품질 관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문제를 조메트리가 해결합니다. 조메트리의 사업 모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AI 기반의 제조업 중개 플랫폼이에요. AI 기반의 중개 플랫폼. 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특수한 나사 1000개가 필요하다고 해보죠. 예전 같으면 여러 공장에 설계도 보내고 견적 기다리고 가격 비교하는데 며칠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조메트리 플랫폼에 3D 설계도를 올리면 AI가 즉시 가격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단 몇 초 만에요. 그건 정말 의외네요. 제조업 플랫폼인데 핵심 경쟁력이 AI의 가격 책정 능력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마진을 최적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구매자에게 가격을 제시한 뒤에 조메트리는 자기네 네트워크에 등록된 수천 개의 소규모 제조업체 중에서 이 부품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제작을 맡겨요. 그리고 그 가격 차이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죠. 구매자는 빠르고 편해서 좋고 소규모 제조업체는 일감을 꾸준히 얻을 수 있으니 좋고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네요. 네, 윈윈 구조죠. 그렇다면 플랫폼의 성정세가 아주 중요하겠어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플랫폼을 쓰는 활성 구매자 수가 7만 8천 명, 전년보다 21% 늘었고요. 21%요?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 파트너는 약 4,400개로 28%나 증가했어요. 와, 양쪽 모두 빠르게 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점점 더 끈끈해지고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매출 총이익이 매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잠시만요.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가요? 그건 조메트리의 AI가 시간이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수많은 거래 데이터가 쌓이면서 AI가 이런 부품은 얼마의 수주에서 어느 공장에 얼마에 맡기면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다. 이걸 점점 더 정교하게 학습하고 있다는 뜻이죠. 와, 즉,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아주 이상적인 플랫폼 사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사업이 커지는 것 자체도 좋지만 사업의 질이 더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잠재력이 정말 엄청나네요. 맞춤형 제조업 시장 전체가 1조 달러가 넘는다는데 조메트리 연간 매출은 아직 6억 5천만 달러도 안 되니까요. 그렇죠. 거대한 바다에 이제 막 배를 띄운 셈이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새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루브릭은 끝나지 않는 사이버 공격과 방어라는 흐름을 혁신 속도라는 무기로 돌파하고 있고요. 네, 컴포트 시스템즈는 AI 혁명의 물리적 기반 구축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흐름에 올라타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메트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AI 플랫폼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새 기업의 사업 분야는 완전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단기 유행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흐름에 몸을 싣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이 뜬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기술이 사회와 산업 구조의 근본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조용히 기회를 잡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저희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AI나 공급망 재편 말고도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변화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인구 구조의 변화일 수도 있고 에너지 전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의 뒤편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기업들처럼 조용히 다음 10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회사들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